자, 지방선거 얘기 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지사. 경기지사에 이제 보수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백수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건 맞지만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았다. 어제 지역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, 자, 그럼 유승민 의원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장 소장님 좀 아실 것 같은데?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따로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. 나눠보셨잖아요. 아니, 통화는 해봤어요. 그러니까 나눠보셨네. 정치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정치 얘기 안 하고 했었는데. 지방선거 얘기하셨구나. 예. 내년에. 저는 유승민 의원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년 지방선거든 아니면 어떤 국정 운영에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, 이분이 되게 억울하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서는 정치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. 전략 공천이 아니면은 예. 당원들의 선택과 투표로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내년에도 뭐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국민의 후보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.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양 정당 후보를 물리치고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. 참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. 예. 김영남 의원님은.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후보 중에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.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. 네,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. 그리고 본인도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에 실제 출마를 했었고, 예.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5대 5였거든요. 김은혜 후보와 네, 경선. 당원 투표 50%, 여론조사 50%였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. 예. 제 기억에 거의 65대 35 정도의 비율로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경선에서 졌죠. 근데 지금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당 후보만 될 수 있다면 예. 출마야 무조건 하겠죠.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, 해보셨어요. 예.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시 국민의힘을 제가 아까 끝났다고 했잖아요. 예.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거는 뭐 개혁과 쇄신 정책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문제잖아요. 한동훈, 유승민 이런 분들과 손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. 대통합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은 어쨌든 차기 대권 지지도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지금 야권 인물 중엔 1등 나오는 여론조사가 좀 많지 있었죠. 않나요? 해줄까? 해줄까? 이게 일 잘하는 안 해줄 것 사람과 같은데.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일 잘하는 리더는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. 팀원으로. 그래야 팀 성과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충성적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거든. 나 일 잘하는데 뭐 내가 저 사람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뭐 있어. 예. 이런 게 있죠.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원하죠. 입속혀처럼 예. 자기에게. 장동혁 대표가 만약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써야죠. 예. 그러면 설령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일을 할 줄 아네라는 평가를 듣게 되고 예. 어쨌든 본인의 당내 리더십에도 전 더 좋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이게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인데 예. 정치인들 보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해온 걸 보면 예.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 끝이 났습니까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정말 장동혁 대표가 대선에 꿈이 있다. 예. 그러면 말씀대로 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껴안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잘한 어느 정도 본선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배치한다면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제도 시정연설 때 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 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.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예. 그 당 지도부가 예.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메시지가 저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 뭐 그 상복 입고 나와서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물론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저 취임 첫 해에 민주당이 안 들어왔어요. 그렇죠? 시정연설.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던 시정연설 뭐 총리가 대독하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예. 거기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었어요. 민주당이 근데 불참했어요. 예. 그때도 뭐 자기 당 압수수색 당한다고 그런 걸로 했는데
그랬더니 이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이유로 안 들어갔잖아요. 두 당 모두 나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그 국가 예산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것들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니까 그걸 듣고 그다음 비판을 애들은 비판해야 되는데 예. 둘 다 안 들어가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회법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거 불참하지 못하도록 법이라도 바꿔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. 뭐 그건 그거고. 근데 그렇게 뭐 끌어내리겠다 안 들어간다 해놓고서 다음 달부터 매달 그 광주를 방문하겠다. 예. 뭐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예. 하더라고요. 예. 이건 또 뭐지? 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른바 그 강성 지지층, 극우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때는 또 일반 민심에 이렇게 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 왔다 갔다 해서 뭘 어떤 진심이 식으로 무엇이냐. 하려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호남 방문은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악의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당하려고 한다.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? 오히려. 왜냐하면 호남에 매달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야죠. 처음에는 본인이 어쨌든 뭐 사적으로 한 말이지만 계엄에 대해서 뭐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겠다 가운데로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. 여전히 계엄 세력을 두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그냥 방문한다? 나 공격해줘 이거는 이거예요? 거기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 광주에 순수한 맛집 있긴 의도로 읽을 수가 없어요. 예.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게 악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서울시장 여야 간에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. 일단 아까 우리 장선실 소장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? 오세훈 시장님 같은 탁월한 분이 있어서 네, 걸출한. 걸출한 그 단어 생각이 안 났습니다.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11월 8일인가요?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지신문 특검이 있다고 하고 또 특검이 혹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지방선거가 또 행보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시장 후보로. 요거는 현실성이 있습니까? 선거는 끝까지 알 수 없죠. 그래요? 더군다나 그리고 지방선거의 꽃이잖아요.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니까 뭐 딴 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 그 당이 이긴 거예요, 거의 선거를. 뭐 그런 평가를 받기가 쉽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당은 뭐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 이른바 차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다만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총리에 임명된 지 글쎄요. 그게 1년이 사퇴 시한이 있으니까 1년은 택도 안 돼, 안 아니고 되고. 예. 예. 한 8, 9개월 만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 부담이 크겠죠. 근데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뭐죠? 민주당 출신이 다 아니었어요. 외부 영입 인사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조순, 고건, 예. 박원순 예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민주당 출신이 됐습니다만 아하. 사실은 누가 봐도 민주당의 오랜 당에서 오랜 뿌리를 정치했던 둔 분은 아니었다. 사람의 서울시장은 아직 배출이 한 번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봐야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. 예. 김민석 총리요. 그동안에 야인으로 진짜 풍찬 노숙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. 그렇죠. 네. 십몇 년 했어요.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 가면 저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요. 예. 지금이야 꽃놀이패 아니에요?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가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러면 그때부터 또 풍찬 노숙 시작합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개인으로서는 아하. 그 두려울 거예요. 아하.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. 그래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그 정청래 체제로 가잖아요. 예.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약에 했다.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당대표 간다. 그러면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할까? 저는 안 원할 것 같아요. 이거 뭐지? 이 사람 계속 나한테 어깃장 놓는 사람인데.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당대표론. 사기 당대표론. 뭐랄까 그 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최가 대통령이라면 이거 말이야 그 김민석 총리 그쪽으로 내보내서 당 대표 내보내자라고 생각해서 이 더 이상 뭐 레임덕이니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럴 것 같아요. 장 소장님.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용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. 누구에게 들으셨어요? 그쪽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? 관계자들로부터 뭐 예. 얘기를 좀 들었고요.
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경선 자체가 국민의힘 안에서는. 예, 경선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. 그래서 야권 후보는 정해졌는데 예. 최근에 좀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. 어떤 분위기예요?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좀 띄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. 아,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더군요. 예,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원호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성동구청장이 예. 숫자는 아니고. 예, 숫자는 예. 얘기를 안 하는데 예. 1등으로 나왔거든요. 예, 그래요? 그것을 보면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정도로. 좋은 예.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예.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묘해졌다? 것 같아요. 그래서 어... 좀 이게 대통령실의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띄우는 것 같아요. 띄운다? 예. 근데 띄워서 불안하십니까? 아니요,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분위기가 좀 묘해진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야 내년 서울시장 잘못하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지고 되면은 야 다음번 2030년에 나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가 센 사람이 생기네. 이거 안 되겠다. 그럼 딴 사람 밀어야지라고 하는 건지, 예.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자 뭐 정원호 이번에 확실히 밀어주자 이런 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해졌다. 정원호를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. 예. 박 실장님이 묵묵하게 듣고만 계시고. 너무 옳은 말 들었어요? 하니까 뭐 예. 그냥 들었어요.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.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까? 아니, 근데 고민이 되죠. 왜냐하면 예. 쉽지가 않고 예. 현재. 음.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대선주자급인데 그렇죠. 거기에 필적할 만한 분이 아. 없잖아요.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덩치나 인지도는 좋은데. 강훈식 실장. 예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 음. 강훈식 실장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있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일단 여당 의원 몇 분들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강훈식 실장은 인지도가 높냐? 사실은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하고 빼고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. 그래서 나름 인지도를 좀 키우는 이런 작업도 대통령실 할 수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전면에 좀 비서실장이니까 좀 나오면 저는 뭐 특보를 한번 강훈식 실장이 무슨 해외 관련돼서 특보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, 우상호 수석도 이제 강원지사 나갈 거죠. 예. 근데 정무 쪽에 이제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나간다고 그러고 그럼 정무 쪽 라인이 다 나가는 거예요. 아. 강훈식 실장까지 그럼 이제 나가면 김현지 씨 판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실. 이제 대통령이 정무를 같이 상의할 분이 없다. 별로 없다. 김현지 씨 있잖아요. 아. 부속실장. 거의 거기는 이제 보좌관이지. 아유, 거의 뭐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일 아마 그래도 아마 대통령이나 생각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안이 아니까 모르지만 예. 생각할 때 제일 급한 건 김종인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당대표가 아닐까. 이번에 강훈식 알겠습니다. 실장의 브리핑으로 일단 당과 용산이 다르다는 건 확실히 보여줬으니 당을 일단 마무리.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